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상당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보는 바처럼 대표적인 현상이 저출산의 현상입니다. 곧 몇십 년 뒤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어디서 온 것인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더 이상 국가가 유지될 수 없게 됐는가? 이런 큰 고민은 아마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바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급속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도 해놨습니다만, 반도체 수도권 집중 반대라고 일단 걸고 나섰습니다만, 모든 산업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또 우리 국민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반도체조차도 겨우 SK나 삼성이나 간신히 저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를 갖고 있습니다. 12분의 국회의원, 그 가운데 그분들은 뭐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야 어쨌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구미 대구 통합이라는 대구 광역 메가시티에 우리 구미시가 들어가서 함께 성장해보자는 이런 안을 제시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너무나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깊이 고심했던 바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었는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물 문제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우리 시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오로지 구미물이다, 뭐 이런 말로서 남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또 잘 알겠지만 우리 민주당 하는, 또는 약자에 대한 혐오 정치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는 상생하는 정치, 협치하는 정치, 그리고 이제 관용하는 정치, 서로 다른 사람끼리,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데 서로가 관용하면서 함께 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그 정치가 길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 시민들로부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역 체계가 국가와 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정말 많은 폭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참 답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뭔가 정치가, 시민들의 마음이 좀 이제 어긋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권의 출현인데, 이 정권이 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는 가시로 찔러대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더 충격받는 것은 오로지 무슨 서울대, 법대, 검사나 돼야지 인간 취급받고, 아니면 뭐 의과대학이나 가야지 인간 취급받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기타 잡것들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저는 여기 고향에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농사 짓다. 저 10살 때 손가락까지 끊어가면서 농사 짓고 나무 하다가 대구에 와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지방대학 가가지고 대학을 뭐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는데 또 묘하게도 모친께서 또 돌아가시고 부친은 10살 때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서 아이고 좀 이제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가보니까 나오도 아무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또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보다는 집 식구가 정치를 조금 더 먼저 했고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쪽이기는 하지만은 되게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 이런 출마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너무 힘든 과정인데 뭐 그런 마음도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저처럼 지방 국립대도 아니고 지방 사립대를 나오는 이런 어쩌면 지잡대를 한 겁니다. 지잡대 출신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우리 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안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안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나가고 싶다는 것이 저희 마음 것이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구미에서 민주당이 또는 이 TK 지역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5년 전에 우리 시민들께서 큰 선물을 주셨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분위기, 이 나라의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새롭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따뜻하고 배려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이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는 데마다 전부 어렵다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정치 믿을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제가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선거를 처음 하러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술집에 가면 소주 한 잔을 주면서 내가 20년, 30년 살아온 이 구미를 떠나야 하면서 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도 술도 안 주고 그런 분들 없어. 다 떠난 거예요. 인동만 하더라도 8만 명을 바라보다가 15,000명 정도 줄었어요. 이거 너무 줄었네. 이런 이 지역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또 산동 또 어느 정도는 양포 가면 또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미 어리라고 하는 이 선거구는 되게 복합적인 선거구 있고 또 이분들이 각자 요구하는 바가 아주 다릅니다만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북에서 이 구미가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고 제일 큰 학교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미 올 들어서는 2,000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출생이 금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기후 얘기에 따른 이제 산업의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 공급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태양광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갈등이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5공단에 LNG 발전소, 1조 몇백의 LNG 발전소를 그래도 이제 건립하게 됐고 흔쾌히 동의해준 해평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해평 주민들께서는 옛날에는 반대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수원에도 공감해 주시고 LNG 발전소도 동의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해평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외교, 경제, 과학기술이 무시되고 약자가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또 지역 간, 교청, 성별의 이 갈등이 너무 크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차별 금지라고 해야 되나, 성평등법인데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차별을 좀 해소시키자고 하는 그게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물론 그거는 보면 무슨 동성애를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성애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을 이렇게나 서로 조정 못하는 사이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하면서 느낀 것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해결 안 하는 게 다음 선거에 유리한 게, 그게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로지 문제를 만들고 그걸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정치, 그 나아가서는 이 해결책이, 그래도 저는 민주당으로서 진보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나아가서 환경을 배려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해평치성 갈등 해결, KTX 구미 산당역 설치, 보호공단 업종 제한 문제로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는 동구미역 신설. 저는 이 인동, 양포 산동, 해평으로까지 연결되는 대구 지하철 3호선의 연결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미 저 서쪽에는 광역철이 이미 지나가게 되고, 이번 12월 달이 되면, 따라서 그와 상응해서 대구에서부터 오는 이런 지하철이 성립된다면 이 지역의 삶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공역이 생기면 상모 사국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가오는 현실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는 또한 농업이 경북의 5번째 생산량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가격을 안정을 목표로 양곡관리법 제정. 사실 우리나라는 쌀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곡물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 국제적으로 곡물은 미국의 메이저라고 불리는 유명한 카길사 같은 메이저들이 이제 이 곡물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양곡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큰 방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신공항 수요를 예측한 새로운 농업, 특히 저는 과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맛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유럽종 포도를 제가 새롭게 재배하도록 했었고, 옥성에는 제가 과수원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는데, 그걸 좀 더 오래 봤더라면 한번 옥성 사과 또는 선산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뒷골 산림 휴양타운 조성을 통해서 옥성 자연휴양림과 연관시킨 대규모 휴양 도시로서 선산을 만들어 보고 싶고, 특히
시수원 다변화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합의 봤던 그 낙동강 섭지 국가정원 조성, 이거는 엄청난 보물로서 제가 꼭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시간 날 때마다 갔던 신라불교 초전지에 평일에 가면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늘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불교 박물관을 설치하는, 물론 거기 보면 전시관이 있습니다만은 박물관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급을 높여서 특히 뭐 도리사, 실제로 우리 구미에 불교 문화재가 많은 데는 족석의 대둔사입니다. 대둔사 연관시켜서 불교 문화재를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통 문화와 새로운 21세기 문화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전망들은 금호산 밑에 제가 로컬 푸드 외에 또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도 또 세웠고 합니다만, 막상 이 강의 쪽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은데 도리어 그런 저 첨단 영상 미디어 관련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 양포동에 뭐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경북도 차원에서 이네들이 구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서 고등학교를 설립 못 해준다. 다른 방법이 뭔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고향 인동에서 천년이 넘도록 살아왔고, 이 고향의 아픔이 곧 저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과도 곧 저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동안 좀 낯설었지만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정당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정치, 시원한 정치, 통 큰 정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 이런 것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계속 지속 가능한 구미 발전을 이룰 저 장세용에게 많은 지지를, 후원을, 성원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서 보니 우리 박영기 영남일보 기자님 오셨고, 우리 이관순 기자님들요, 잠깐만요. 경북 정치신문 기자님 오셨고, 우리 아닙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태코 기자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올 1월 초부터 예.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또 야권에서 신당들이 창당한다면서 시장님 일이 흥미할 거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예, 예. 여기 입장을 좀 명확하게 예. 어떻게 그런 말이 돌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연초에 연말이죠. 우리 김대중 재단 경북 지부장 할 사람이 없다고 후배들이 와서 워낙 이제 말을 해서 아무도 안 한다면 또 내가 그래도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지부장을 한 맡겠다 이렇게 됐고, 돌아가는 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가 때문인지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면서 교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는 어떤 좀 글로서 질문을 받았고, 저희 집 식구한테는 또 직접 질문을 많이 하시더랍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이낙연 총리 쪽으로 갖는 사람들 뭐 상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20년 넘게 잘 알아서 저는 가지 말라고. 마침 그 DJ 출생 100주년 기념식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차를 갔다 오고 내려오면서 같이 고생했는데 나가도 고생이고 더 좋은 일 없다. 여기서 그동안 자존심과 가치를 지켰는데 같이 하자고 정말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건 정말 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은 참 그 섭섭하고 그분 아니라 또 황재선 위원장도 또 그렇게 나가게 되고 저는 놀랐던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장세호 칠곡 성주 고령위원장이 나가면서 안 그래도 평소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름을 헷갈려 합니다. 집안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판에 또 바로 오늘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물론 저한테 뭐 한밤중에 뭐 글을 길게 써서 보내왔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참 이제 질이 많이 빠졌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민주당이 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건 어제 오래 해왔습니다만 온갖 풍파가 있습니다. 정말 파도가 치고 풍파가 생기고 그때마다 탈당 안에 어쩌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정치인의 덕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민주당이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도 참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힘든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당한 분들의 의견은 뭐 존중은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는 못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하이고 이수호 의원. 네. 아까 물 관련되어 말씀 한 번 하셨는데. 네. 그거는 차후에 네. 들어가야 한번 돌아가서 하고. 네. 지금 최고 보니까 공약 중에 준비해 오시는 부분에 가장 내가 싶은 공이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네. 네. 사실 그 메가시티 그 전략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도 그 당시에 권 시장님과 우리 이 지사님께서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우리 구미에서도 그때 구미 코스 설명회도 가지고 토론회도 가지고 상당히 진행되다가 그게 중단되었는데 실제로는 도청이 있는 안동 쪽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 가까운 쪽은 대체로 좀 뭐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고 북쪽에서 이제 큰 반대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무산되었고 좌우로 미뤄졌는데 저는 이제 이 대구가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북과 대구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경쟁하기보다는 이제 힘을 합쳐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특별히 대구와 우리 구미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 첫째는 이제 대구로부터 이제 인적 자원, 이제 금융, 교육,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보니까 대구가 원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줄었을 것 같습니다만 대구는 수출이 한 80억 정도 합니다. 1년에. 우리는 거의 300억 가까이로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라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한다면
도리어 시너지가 400억 불 수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경북은 지금 이제 포항과 구미락하는 이 두 개를 밀기에는 경북은 힘이 좀 약하다 하는 게 제가 시장으로서 경상북도 행정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하나로도 잘 키우는 게 그게 바람직하고 대구는 구미 잘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저는 훨씬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실제로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기했습니다. 폐기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김포를 통합한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정책을 다시 수용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부울경이든 광주든 뭐 대구든 하고 싶으면 하라 이래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두 당의 이제 정책은 갔는데 이제 어디 할 것인가를 두고서 또 보나 마나 이제 우리 정치는 잘 안 되게 하는 게 장점 아닙니까? 장점이죠. 장기라 해야 되나.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가 진심을 다해서 이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 드는 문제라면 또 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돈 쓰는 게 제일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 마지막 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미가 정치력이 너무 아쉬운 데다. 그래서 이 정치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예, 그런데 공정신문의 김태코입니다. 예, 제가 뭐 시장님이라 해야 될지 후보님이라 해야 될지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뭐 민선 7기 우리 시장님 출발할 때부터 제가 선거를 같이 했고 예. 시의원 하면서 4년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성숙됐다. 정말 저렇게 했다면 역대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마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자,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국회의원이 되면 본인의 단점을 어떤 걸 보완하면 내가 역대 최고의 국회의원이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좀 보석을 밝혀주시고요. 2019년 9월 20일 당시 시장직을 계실 때 방산의 선생 장수원자 당시 93세였습니다. 후보님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장실 옆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단계에서 후보께서 지나가면서 또다시 자기가 뭐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해서 나름대로 좀 흥미가 검색순위 1에 제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 3명이 취재 중이었어요. 취재 중이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을 너무 얕아본 거 아닌가. 기자를 한 경험으로서 기자를 너무 얕아본 결과가 아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너무 시간이 아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준비해 온 거니까 1분이랑 마칠게요.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구미시의회에서 인사청탁 뇌물사실허위 주장을 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말상을 쓰겠습니다. 그때 그 동료 의원이 제명이 되었고 그때 시의원들이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시의원하고 역할이 미흡해서 이러한 판단 능력을 저희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에 시의원들께서 하신 일을 제가 평가는 어렵겠고요. 제가 뭐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에
지금 새로 재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게 제가 일단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래 생각하겠고, 제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아마 이 지역이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이 아마 가장 약점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왕산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제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찍었는 분은 저 앞에 분입니다. 찍고 있었던 분은 사실 찍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때 일정이 바빠서 급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쭉 앉아 있기에 내가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가서 내가 했는 말을, 우리 할배는 독립운동에서 산소도 없다, 이 말만 하고, 그런데 계신지도 몰랐던, 이제 소파에 앉아 계셨던 분 내가 계신지도 몰랐는데 불속 앞에 서시면서 저기 또 무슨 항의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냥 바쁘다고 그냥 쫓아나왔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제가 진작 뵙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시청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자, 자, 예의가 없으니까요, 좀 그만합시다. 예의 있게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지금 주장하는 사실이 맞아요. 영상 찍은 분이 아무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르치지 마소. 자, 네네. 영상팀의 방송입니다. 예. 시장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평 취송 갈등 해결을 아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나왔었다고요. 근데 시장 당시에 사실 환경부하고 삼선 협정 다 체결했는데도 네. 힘의 노지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취son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이제 제가 또 출마를 생각이 된 게, 권영진 시장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실 저도 이제 출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협약은 완전히 무산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지된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 안동감 맺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 워딩만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이게 수년째 이렇게 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선거 때마다 이게 굵어져요. 그런데 해결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어떻게 해서 취소를 해결하겠다는 게 저는 궁금해서. 네. 우리 구미가 제일 선거 때마다 팔아먹는 건 KTX 아닙니까? 네. 질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진도를 그 정도로 합법성은 획득해 놨으니까 이 정지된 상황을 새롭게 이제 살려보겠다. 적어도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메가시티 통합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신만 인상이잖아요. 네. 일단 최근에 비교론에서는 국민의 이제 힘 있는 의원들이 배치가 되니까 호주 이후로 예. 그래서 재선 의원들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또 이 재선 의원들도 현재는 그렇고, 하지만 초선이 되더라도 재선 입장에 분가는 또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근소하게 보는데, 그럼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시다면은 그 원내에 정쟁한 의원들하고 재선 또는 3선 이상의 의원들하고 어떠한 지적관계, 어떤 식으로 이제 당선을 비교하시는지 보고가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는 뭐 다 이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이어서 제가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제 선배가 될 것인데 그 역할 그 조정이 실제로는 좀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는 특별히 그 뭐 민주연구원이나 같은 이런 좀 연구 기관들을 한 맡아서 특히 우리 민주당은 이 TK 지역에 대한 전혀 어떤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보는 뭐 그런 그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뭐 직접 무슨 뭐 그분들하고 뭐 충돌하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또 추가로 말한다면 제가 여기 시장이 됐을 때 청와대에서는 저를 이제 도지사급으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또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에 마땅하는 상응하는 그런 그 대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도우미로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쫙 들어보니까 우리 참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 좀 한 같은 게 좀 많아요. 못다한 거. 예.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당원으로서 또 우리 시장님을 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냥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제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벌써 4년 세월이라는 게 지나가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김명근 전 비례 국회의원이 지금 또 이제 나와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경합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후보님이 월등하게 그 내용이 좋아요. 좋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는 인동이나 옥계나 양포 이쪽 지역에서는 또 시의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재호 우리가 위원장이 이제 뭐 원평 저쪽 지역이지만 이지연, 그다음에 이상호, 그다음에 신용화 이렇게 다들 그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엄청나게 추종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저거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뻔하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또 바깥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걸 보면은 참 부각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이 여럿이 나와서 좀 확실하게 그래 오늘 같이 기자회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기 때문에 또 기자회견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도 뭐 우리 후보님이 돼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우리 시장님 돼가지고 추종을 많이 합니다. 응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장세용 시장님 돼가지고 인성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과거 시장 뭐 김관영 시장도 있고 그 전에 관순 시장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쳐도 우리 시장님 인성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살짝 뭐 양념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면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총선에서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승으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앞에 논의는 다가와 보시면 편하게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